조선의 좀비 사건 실록에 기록된 미스터리 역병. INTR로 금기의 문장.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걸었다. 조선 왕조실록. 500년간 이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기록물. 그 안에는 전쟁도, 기근도, 역병도 모두 담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문장만은 모든 역사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묘에서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민담도 아닙니다. 왕이 직접 본 공식 보고서였고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기록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명했습니다. 그 시신을 즉시 불태우라. 한치의 흔적도 남기지 말라. 조선의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유교 사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의 공포.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록 속에 묻혀있던 조선 최악의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장. 피로 쓰인 보고서 사건의 시작. 1592년 가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은 폐허가 되었고 시체는 길거리에 널렸으며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상도 한 작은 마을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마을 사람 12명이 괴질에 걸려 죽었으나 그중 3이 다시 일어났다. 처음엔 지방 수령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신이라 여겼죠. 하지만 며칠 뒤 두 번째 보고가 올라옵니다. 죽은 자가 밤마다 집을 찾아다닌다. 문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낸다. 눈은 뜨고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보고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을 물었다. 물린 자 역시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고 다시 일어났다. 보고서는 선조의 손에 닿았습니다. 왕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손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어의와 관찰사를 보내라. 그리고 그 마을을 봉쇄하라. 이것이 조선 최초의 좀비 격리령이었습니다. 2장. 괴질 조선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역병. 감염의 특징. 어의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자는 처음 고열과 경련을 보이다가 3일 안에 죽었다. 그러나 그 시체는 썩지 않았고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변했으며 눈은 감기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를 괴질이라 명명했습니다.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르다. 접촉한 자는 3일 내 발병. 죽은 뒤에도 몸이 경직되지 않는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연함. 심장은 멎었으나 체온이 유지된다.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 움직인다. 밤이 되면 시신이 일어나 배회함.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의 제자가 남긴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아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3장. 조선 의학의 한계. 그들은 왜 막지 못했는가? 허준의 처방전 그리고 실패. 선조는 급히 어의들을 동원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조차 이 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처방전은 수십 가지가 나왔습니다. 인삼, 녹용, 웅담을 이용한 강심치료, 침수를 통한 기혈순환 회복, 부적과 주술을 병행한 복합치료.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치료를 시도한 의원들까지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인은 환자의 피를 만진 뒤 5일 만에 사망했고 그 역시 밤에 다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에는 선조의 다급한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치료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도 말라. 멀리서 불로 태워 없애라.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살리는 의학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4장. 공포에 전염 백성들의 비명. 민간의 반응.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조선 팔도의 시체가 산다는 이야기가 번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마다 부적이 붙었고 밤마다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들은 악귀가 시신에 들어갔다고 외쳤고 유생들은 천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실제로 감염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시작된 괴질이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번졌다. 죽은 자가 살아 움직인다는 보고가 연이어 들어온다.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피신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그중 수만 명이 이 괴질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숫자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읍지에는 마을 전체가 텅 비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5장 왕의 결단 불태워진 마을. 선조의 긴급 명령. 1593년 2월 선조는 극단적 결정을 내립니다. 감염된 자와 시신을 모두 불태우라. 마을 전체를 격리하고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역시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마을 전체 격리 및 소각 명령이었습니다. 경상도 한 마을은 군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마을 전체에 불이 질러졌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길이 사흘 동안 꺼지지 않았다. 마을 안에서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렸으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괴질 발생 시 즉시 소각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이후 100년간 비밀리에 유지되었습니다. 6장 사라진 관리들 그리고 은폐된 진실. 실종 사건. 사건을 조사하던 관원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이몽아, 어의 정약용의 증조부로 추정되는 인물, 군관 김응서. 이들은 현장 조사 후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이들의 최후 보고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아니었다. 죽음과 삶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후 실록 편찬 과정에서 이들의 보고서는 대부분 누락되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7장 현대 과학의 시선. 이것은 정말 좀비였을까? 가능한 과학적 설명. 현대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설일 탄저 병엔스렉스. 전염성이 강하고 시체가 오래 보존됨. 하지만 움직임은 설명 불가. 설이 광견병 레이비즈. 광증, 물어뜯기, 신경계 마비 증상과 유사. 하지만 광견병은 죽은 뒤 부활하지 않음. 설삼 신경독소에 의한 가사상태. IT 좀비처럼 특정 독소가 심장을 느리게 만들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함. 하지만 조선에 그런 독소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음. 설사 집단 히스테리. 실제 전염병의 결합. 전쟁 후 트라우마와 역병이 결합해 과장된 기록을 남김. 하지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면? 그 어떤 이론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8장 금기의 문서 엽기서. 왕실 비밀 기록의 발견. 1898년 대한제국 시기 규장각을 정리하던 학자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제목은 엽기서. 이 책은 일반 실록이 아니었습니다. 왕명으로 작성되었으나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되는 봉인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조 26년 괴질이 돌았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산자를 해쳤다. 이는 병이 아니요 귀신의 소행도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기록을 후세에 남긴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 책은 발견 직후 다시 봉인되었고 현재 그 소재는 불명입니다. 후장. 그 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잊혀진 사건, 그러나 남은 흔적. 이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철저한 역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격리 병동 설치, 시신 처리 매뉴얼 제작, 역병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확립.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건 이후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배운 것처럼. ENDING 역사는 반복되는가? 마지막 질문. 조선 왕조실록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여러 사관의 검증을 거쳐 왕조차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무엇일까요? 과장된 전염병 보고일까요? 집단 히스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 움직였던 걸까요? 500년 전 조선이 마주한 그 밤의 공포. 우리가 좀비라고 부르는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괴질은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음산한 음악 서서히 페이드 아웃. 역사는 반복된다. 특히 우리가 잊었을 때.